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도화각 신문을 장식한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르스라든지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취약하고 골목 상권이 고통받는 이때 영세 자영업자가 10만 명 가까이 폐업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도화각 신문을 도배질했습니다. 정규제 뉴스에서도 잠깐 그 기사를 취급을 했었는데요. 영세 자영업자가 지난 1년 사이에 9만 6천 명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오영규 논술위원 모시고 잠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을 헷갈렸으면. 아니, 괜찮습니다. 잠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보도였습니까, 이게? 네, 보도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제죠. 월요일자 조간신문들, 그다음에 예. 방송들 할 거 없이 뭐 수십 군데에서 똑같이 보도가 됐는데요. 예. 영세 자영업자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약 10만 예. 명. 뭐 보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9만 6천 명, 어떤 데는 10만 7천 명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반기 평균치로 받느냐, 6월 말 기준으로 받느냐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영세 자영업자가 10만 명이 줄었다.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메르스 예. 충격까지 겹쳤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요즘 뭐 영세 자영업자들 폐업 많고 하는 것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 정말 세상 갈수록 살기 어려워졌구나. 그렇죠. 오버랩 돼가지고 예. 진짜 심각한데 정부는 대책 마련하고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잠깐 보시면은요. 예. 먼저 이 조선일보입니다. 일면에 다뤘습니다. 일면에 일면 다뤘는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통, 운수, 음식, 숙박업 분야 자영업자 비중이 42%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건 숫자도 틀리거니와 예. 숫자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업종에서 자영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42%라는 얘기지 전체 예. 일하는 사람의 42%라고 착각하게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다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예. 경제 섹션에 다룬 얘기인데 그래프까지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영세 자영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저다. 줄폐업, 소비 침체 1년 새 10만 명 감소. 직원 둔 자영업자는 4만 살벌하네요. 명. 네. 이거 보면은 늘었다가 쫙 이 숫자가 언제냐면 이제 이것이 뭐 6월 기준으로 뭐. 예.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6월 기준으로 이렇게 12년부터는 내리 이렇게 줄었다. 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줄폐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앙일보 온라인판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요. 아니 이 얘기 계속하기 전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만 7천 명. 올 상반기에 폐업을 해서 이걸 보면 이제 메르스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해서 영세 자영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뭐 이 영세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뭐 식당, 미용실, 옷가게 등을 홀로 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이렇게 규정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한겨레 신문에서는 뭐 이런 보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설까지 썼습니다. 사설이 뭐라고 나왔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런 등등해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 폐업 사태를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이거에 대한 전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통계에서 이게 통계청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예. 통계를 갖고서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 이 통계는 그 통계청의 통계 포탈이 국가 통계 포탈이 있는데 거기에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자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도의 발단은 지난 일요일 연합뉴스 기자가 그 통계를 갖고서 이런 요지로 기사를 썼던 것이 그대로 모든 그 신문 방송에서 다 구미에 맞는 거죠. 그렇죠. 딱 구미에 받아들인 맞는 거죠. 거죠. 예.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 이후로 자영업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에 대한 뭐 숫자가 안 나올까 하던 참에 딱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너 나올 것 없이 딱 보도를 했는데 예. 통계청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은 상당히 말을 조심하는데 첫째 이 보도의 근거가 됐던 것은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그러니까 나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예. 혼자 미용실을 한다거나, 뭐 음식점을 조그맣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해서 가족 중에 월급을 주지 않고 그냥 식구들끼리 같이 예, 일하는 예, 경우, 이런 예. 경우를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예. 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 통계청에서 얘기는 그 숫자가 과연 영세 자영업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의문이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자영업 통계의 그 자영업이라는 정의입니다. 예. 독립적으로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를 자영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법인 형태가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흔히 우리가 아는 음식업, 뭐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저 예.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매점, 뭐 구멍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다 포함되지만은 개업 변호사 혼자 하는 경우 전부 다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설사 고용원을 뒀더라도 역시 자영업 통계에 그렇죠. 속합니다. 예, 물론이죠. 그 다음에 더더욱 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건 그 숫자 안에는 농어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농어민이 법인이 아닌 형태로 혼자 농사를 짓는다, 또는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다 자영업, 고용은 없는 자영원으로 들어가겠네. 고용원 없는 자영업, 또는 뭐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면 고용원 있는 있는 자영업, 자영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그러니까 자영업자 숫자가 통계청에서 매달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발표가 예. 되는데 약 한 500, 지금 현재 한 560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 숫자는 이제 600만에서 550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왔고 조금씩 예. 줄어드는 추세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통계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농어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민 숫자는 지난 10년간 약 한 37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통계청 숫자로. 그리고 그런 숫자 줄어든 것이 여기 반영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농어민 숫자가 줄어든 것을 경기가 나빠서 자영업, 영세자영업이 줄폐업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자연 은퇴하는 농민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습니다. 예. 기초연금도 생기고 뭐 농민연금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용원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세한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용원이 없는 상태이다가 고용원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숫자는 오히려 한 4만 명 늘었습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1년 전보다 4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인 자영업이 예. 소위 말해서 영세 자영업이 좀 잘 되어서 고용원을 새로 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용이 있는 자영업이 물론 영세 1인 자영업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으로 그대로 전환되는지는 미지수지만 그렇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하위 10%, 뭐 하위 20% 이런 예. 거 얘기할 때 항상 착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 동일인으로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고용원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말하자면 잘 된 건데도 그렇죠.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말에 416만 명, 그리고 올 6월 말에 406만 명, 그래서 한 10만 명 줄었다는 것인데, 예. 그 10만 명 줄어들었는데 그럼 406만 명은 작년에 1년 전에 그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를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작년의 경우에는 565만 명.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숫자가 좀 늘었죠. 그렇지만은 전체 취업자 수 이것이 2,5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1%로 낮아졌습니다. OECD 평균으로는 한 15.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이 많은 게 썩 좋은 경제 구조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 특히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자영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실패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 너무 그 좁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자영업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그런 그렇습니다. 일관된 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영세 자영업 줄폐업을 내버려 둘 거냐, 방관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서 제일 걱정되는 게 정치인들도 이거 법 만들겠다, 엉터리 대책 대책 세우는 만들겠다. 거거든.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통계 요즘 이 잘못 새누리당의 읽는 김무성 대표가 사고만 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내놓는 바람에 우리가 참 김무성 대표는 3초만 좀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지경인데 네. 언론이 뭐 이렇게 자료를 얻어가고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또 선진국 사례를 봐도 선진국들이 자영업 비중이 낮은 거는 이제 서비스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소비자들은 욕구가 더 수준이 높아지게 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혼자 구멍가게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는 나라일수록 대체로 그 서비스업의 조직화, 기업화. 전문화, 기업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 이 비중은 취업자 중에서 비중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서 영세 자영업 줄폐업 이런 프레임으로 그 사실은 골목 빵집 혼자 하시다가 파리바게트 프랜차이즈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꾸 혼동을 하니까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늘 지켜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형규 논설위원으로부터 이 자영업 줄폐업 얘기 들어봤는데 참 우리가 이런 통계를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한 생각조차 드는군요. 여러분들도 좀 항상 통계 보실 때 이건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